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될 예정이었던 의정부 일지대병원이 센터 운영을 철회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신세계백화점 앞 공터에 가건물로 임시 예방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강원도와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한 무도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무도장 이용자 180여 명을 자가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경기도가 남북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북동부 지역으로 추가 이전 결정하면서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 의회를 중심으로 찬반 의견이 맞서는 등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국내 대학병원에서는 최초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던 의정부 일지대학병원 센터 운영을 철회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을 두고 병원 측과 이견을 보이면서 예방접종센터 지정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세계백화점 앞 공터에 1000제곱미터 규모의 가건물로 예방센터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3월 말이나 4월 초쯤 건립될 예정인 예방센터는 한 번에 최대 2,400명이 접종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의정부시에서는 3,532명이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겐 정부 방침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되며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 자체 접종을 실시합니다. 요양시설은 의료기관과 계약된 의사가 접종하거나 보건소가 이들 시설에 직접 방문해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다음 달까지 1차 예방접종을 끝내고 4월, 5월에 2차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의 한 무도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이 늘고 있습니다. 20일 기준 의정부동 A 무도장 관련 확진자는 11명으로 지난 16일 A 무도장 방문자가 양주시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의정부와 서울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등에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1일에서 17일 사이 무도장 이용자 18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시는 A 무도장의 방역조치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확산 위험도 높은데요. 최근 이렇게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김진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강원도 정선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을 비롯해 경남 하동군,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산불은 한 번 났다 하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강수량도 적어 산불 위험이 더 높습니다. 강원 지역의 올해 1월과 2월 강수량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동 지역의 경우 올해 2월까지 강수량은 5.1m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강원과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 건조주의보를 내렸고 산림청도 일부 지역에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봄철에는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월별 산불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는 산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이나 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성상 건조한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사이에 이런 점화원, 일단 담뱃불이든 자연적인 어떤 발화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빠르고 또 넓은 범위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서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산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가정 내에서 화재 안전, 또 화기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숙지해두고
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집과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강풍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재난방송과 재난 문자를 통해 수시로 산불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한 주간 경기도 내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추가 이전합니다. 경기연구원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상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 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됩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신용보증재단, 경제과학진흥원과 농수산진흥원, 복지재단과 주택도시공사, 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대상 지역은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중복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입니다. 이전 기관은 이달부터 공모 계획을 수립해 4월에 심사를 거쳐 5월경 이전 대상 시군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교통공사를 양주로 일자리 재단을 동두천으로 이전하는 등 모두 5개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로 이전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경기관광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을 고양 관광문화단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적 변화에 대비해 경기도의 비전과 5대 전략, 16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비전은 건강한 삶, 공정한 사회 경기도로 제안했습니다.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5대 전략으로는 먼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과 사회 만들기로 이를 위해 방위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등 2개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산업의 결합 등 4개의 과제를 외부 충격에 강한 일자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소득 제도 확산과 언택트 복지 서비스 확대 등 4개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도시와 삶의 양식 전환을 위한 과제로는 감염병에 강한 이동수단 활성화와 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 4개 과제를, K-브랜드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방역 협력 강화를 통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등 2개의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유사 코인 판매와 금융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를 집중 수사합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유사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한 코인 판매 행위와 유망 코인이라며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행위,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와 허위 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등입니다.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위한 다단계 판매 조직을 구성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화재 발생은 줄고 도민안전 체감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501건으로 전년 대비 5.3% 줄었으며 전국 평균 감소율 3.6%를 웃돌았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화재 분야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안전여론조사에서도 안전하다라는 의견이 77%로 나타나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하며 안전 체감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가 남북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북동부 지역으로 추가 이전하기로 하면서 지역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북부의원협의회는 공공기관 이전은 소외받고 있는 경기 북부 주민에게 꿈과 희망이 된다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원 지역 일부 도의원들은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이전 계획 원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또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은 이전 반대 1인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는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연천군이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했는데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에 더해지는 지원인 만큼 효과에 이모기모입니다. 김광철 연천 군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천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제3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죠. 이번 결정의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 연천군 제3차 기본소득은 3월 1일부터 가금면액계산 전담 창구 14개소, 26개 창구를 통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방역에는 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은 지역 경제는 좀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사 자체, 영업 제한 등 방역 수칙 준수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지역 경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제3차 기본소득 지급으로 방역 수칙에 우리 적극 동참한 국민들의 피로감에 보답하고 또 소비 심리를 일으키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마중물이 되고자 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네, 소비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 번째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는 앞선 두 차례 지급 효과도 큰 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지난해 우리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트렌드 분석 결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달부터 한 3개월간 관내에서 소비된 매출액이 약 3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다가 보여집니다. 이 결과를 볼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다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이처럼 재난기본소득은 소비 심리를 갖다 촉진시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중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확실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죠. 특히나 자영업자분들 이번 결정에 어떻게 반응하실지 좀 궁금한데 이달 중에 이 선별적 지원금이 지급되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핀셋 지원이고 다음 달에는 재난기본소득이 나가게 될 텐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건가요? 네,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으로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를 조금이나마 좀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 지급 외에 저희 군비로다가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정부 버팀목 지급을 받지 못한 소득 감소 영세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가금면 전담 창구에서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에게 더 두터운 핀셋 지원 차원의 생활 안정 자금과 더불어 3월 1일부터 지급하는 제3차 기본소득 지원이 지역 경제 보탬으로 이어져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핀셋 지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연천군은 경기도 내 재정 자립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 빚을 지면서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걱정은 없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재정 자립도는 좀 낮지만은 재난기본소득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 재정 우려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철 연천 군수였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에 지금까지 1,000만 명이 넘는 도민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3주간 실시된 재난기본소득 신청에 1,002만 4,877명이 접수해 전체 도민의 74.6%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1조 245억 원이며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76.1%, 지역화폐가 19.5%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실시되며 현장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됩니다. 헬로티비 나라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